네, 지금부터 경어 대선사 선양 출판물 강좌 제 1642강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삼기의와 반야심경이 있겠습니다. 거룩한 부처님께 거룩한 가르침에 거룩한 스님들께 마하반야바라밀다심경 환자제보살이 깊은 반야바라밀다를 행할 때 오니 공한 것을 비추어보고 온갖 고통에서 너느니라. 자리자여 색이공과 다르지 않고 공이 색과 다르지 않으며 색이고 공이여 공이고 색이니 수상행식도 그러하니라. 자리자여 모든 법은 공하여 나지도 그렇지도 않으며 더럽지도 깨끗하지도 않으며 늘지도 줄지도 않느니라. 그러므로 공 가운데는 색이 없고 수상행식도 없으며 아리비 설신의도 없고 색성향 미촉법도 없으며 눈의 경계도 의식의 경계까지도 없고 무명도 무명이 다한까지도 없으며 늙고 죽음도 늙고 죽음이 다한까지도 없고 거짓멸도도 없으며 지혜도 어둠도 없느니라. 얻을 것이 없는 까닭의 보살은 바라밀다를 의지함으로 마음에 걸림이 없고 걸림이 없으므로 두려움이 없어서 뒤바뀐 헛된 생각을 멀리 떠나 완전한 열반에 들어가며 삼세의 모든 부처님도 반야바라밀다를 의지함으로 세상의 깨달음을 얻느니라. 반야바라밀다는 가장 신비하고 밝은 주문이며 위없는 주문이며 무엇과도 견줄 수 없는 주문이니 온갖 괴로움을 없애고 진실하여 고마워지 원음을 알지니라. 이제 반야바라밀다 주를 말하리라. 바라제 바라승가제 모지사바제 바라제 바라승가제 모지사바제 바라제 바라승가제 모지사바
띵. 아까 그거 틀어놓은 거랑 아니네. 그렇지. 네. 자, 또 밤새 안녕하셨습니까? 아이고, 또 반갑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경어선사가 범어사의 보제로에 올라가지고 시를 푸셨는데 한쪽만 하고 한쪽이 끊어졌더라고. 그지? 이거지. 판상차원. 판상차원은 누구 걸 판상차원 했다 그랬죠? 환성지안 스님의 판상차원을 하면서 이렇게 했어요. 바빠. 자, 시하 청봉색이요 장중 백로주로구나. 각시 환시몽이니 차마 공유유로다. 자, 시하는 뭐 이거 아래는 어디예요? 지금 발 아래. 이거 아래가 어디죠? 보제로 아래를 고보다 보니까 청봉색이요. 푸른색의 그 봉은 봉우리 봉자죠. 푸른색의 봉우리에 맷뿌리가 발 아래에 우거져 있더라. 푸른색 맷뿌리는 맷뿌리 빛은 여기 빛 있죠. 빛색이죠. 푸른색의 봉우리의 색깔은 발 아래에 우거져 있더라. 이런 얘기죠. 장중 백로주요. 장중 주먹, 주먹 장자잖아요. 손바닥 장자죠. 손바닥 안에. 내 손바닥 안에 있소이다. 뭐가? 백로주가 내 손바닥 안에 있더라. 이런 얘기야. 그럼 백로주가 뭘까요? 이 백로주라고 하는 것은 이상향이죠. 뭐. 무슨 말이겠죠? 물뗄 주자인데, 백로주, 멀리서 보이는 물이 거기가 흘러가고 있으니까 멀리서 바라보이는 그 백로주도 뭐더라? 물가주자죠. 물가가 결국은 어디에 있더라? 내 손아귀에 있더라. 응? 백로주 자세히 나오잖아. 지난번에 하다 말았었지. 그래서 지명 이르고름이라만 돼 있고 우리가 원하는 백로주는 안 나와요. 근데 이거는 중국에 있는 지명 이름이고 아휴, 금방 왔는데 왜 배고파. 하여튼 그 물가가 백로라고 하는 게 있죠. 백로, 이슬로자죠. 그러니까 이슬로라고는 하지만 백로라 해서 한 이슬이 아니고 하여튼 물가가 근데 도교의 그 이상향. 그러니까 경어선사가 그 꿈꾸는 세계 그것도 네 손바닥 안에 있다 이런 말이야. 그런데 각시 한시몽이요. 각시 깨닫고 보니 이런 얘기죠. 이 각자는 깨달을 오하고는 다르다 그랬죠. 깨닫고 보니 뭘 현실을 깨닫고 보니 이런 얘기야. 경어선사가 지금 전봉준 장군이 간 다음에 꿈을 꾸듯한 생활을 보내고 있는데 내가 참 깨닫고 보니까 환시몽이더라. 이것이 한바탕 꿈이더라 이 말이야. 돌아올 환. 깨닫고 보니 이때 지금 내가 다시 깨닫고 보니 모든 게 다 한바탕 꿈이더라. 차마 공유이라. 그래서 다시 찾자죠. 막 주저하지 말라. 주저 누구한테 말해요? 자기 자신에게 말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모든 게 지내놓고 보니까 한바탕 꿈이더라. 그래서 주저하지 말라. 공연히 이란 말이에요. 공연히 유유라고 하는 것은 유유락은 두 가지 썰이 있죠. 유유자적한다고 할 때는 아주 그냥 편안하게 그냥 즐기는 걸 유유자적한다 그러고 그렇지 않아. 아득히라는 뜻이 있다 그랬죠. 여기서는 아득히 공연히 실험을 하지 말라 이런 얘기야. 경사가 지금 굉장히 실험하고 있는데 스스로에게 그 채찍질을 하고 계시는 거죠. 공연히 실험하지 말아라. 왜? 깨닫고 보니까 다 이 세상은 한바탕 꿈이더라. 그러니까 공연히 실험하지 말라 이러시면서 혼자 중얼거려요. 혼자. 누가 경어선사가 거기 보제로에 올라가가지고 판상차원 하는데 환성지안. 근데 환성지안도 경어선사 후신이다라는 뜻이 말이 있죠. 어찌됐건 일단은 한 생을 한 사람이 계속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 경어선사가 그 범어사에 오셔가지고도 남한테 말을 못해요. 혼자 끙끙 앓는 거죠. 경어는 1898년 5월에 어디에 계시다가 서산 부석사에 계시다가 몽룡장에 계시다가 5월 이고 범어사 주지 오성월 스님으로부터 선방의 조실로 초대 조실이고 그 선방이라고 이름 지은 것이 범어사 선방이 최고죠.
보제선언. 뭔 선언? 보제로 법무사 선언을 개설하고 이곳에서 하한가를 맞춰주시죠. 그 외에 인사에서 선언을 개설하여서 또 누구 초대를 받아요? 재산정원의 초대를 받아가지고 1899년에는 해인사 주지로 조실로 또 증명이 되는 거죠. 그 해인사에서 선언을 개설하여 맹주로서, 맹주는 뭐죠? 맹주는 이제 거기에서 뭐를 하니까 결동수정의 동생도술 동성불과 계사문이라고 하는 정예결사를 해요. 거기서 맹주가 되는 거야. 또 해인사 장경부를 전부 다 그 인경불사 해달라고 한 것은 거기서는 법주가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 해인사 가가지고 증명법사 해달라는 것은 종주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인사에서는 직책이 3개나 돼요. 종주, 법주, 맹주. 뭐냐? 조실로서의 선의 기틀을 바로잡는다. 이고 범어사 보제로 선언해서 보제 선언에서 현판을 판상차원 누구 판상천 환성지안 스님 경허선사의 7세 손이에요. 그래서 3편의 연작시를 남기고 있더라. 그래서 이거 범어사는 300년간 잠려던 선지 종찰로서의 선방의 출발점이야. 여기가 최초야, 경허선사가 이런 게. 그러니까 오성을 주지가 얼마나 대단하냐 이런 얘기야. 감히 경허선사를 알아보시고 경허선사를 모시러 가. 스님들 5명을 대동시켜서. 그래서 그 격식을 갖춰서 경허선사를 조실로 추대하게 돼서 우리 경허선사는 진짜 인생 마지막에 그 5년의 불꽃 같은 그 삶을 사시면서 선을 다시 일으켜 보시려고 했는데, 경허선사 서간문에 써 있잖아요. 교령만 흔들어 놓고 시끌벅적하게 해놓고 우리가 다 의논하지 못하고 내가 떠나는데 이것은 역사적 기록으로 남을 거다 라고 하셨으니까, 경허선사는 이미 당신이 일으켜놓은 동학농민혁명과 전봉준 장군, 그리고 내가 가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역사적 사실을 알고 계셔가지고 그것은 역사적 기록으로 남을 것이다라고 서간문에 남기고 가셔요. 내가 제자들을 다 모아놓고 말하지 못하고 그냥 이렇게 교령만 흔들어 놓고 선석을 물려주고 내가 간다. 선석을 물려주고 간다는 말까지 하셔요. 그래서 연작시를 남기다. 그래서 이거 범어사는 300년 잠자던 선지종처로서 선방에 출발전다. 세상 일은 인연에 맡겨 살아간다. 경사가 쓰는 거죠. 세상 일은 인연에 맡겨 살아간다가 뭐죠? 어저께 강의 그 조회수가 갑자기 100개가 넘어가더라고. 이게 뭔데 왜 이런데야 라고 보니까 달마 대사에 내가 제일 좋아하는 이입사행론, 도에 드는 길은 2가지가 있더라죠. 이입과 행입계 있는데 그게 이입은 이치로 들어가고 행입은 사행론이 있는데 이치는 중도고 사행론은 불이다 이런 얘기야. 그러니까 끝판왕이죠. 근데 그거를 또 많이들 보셨더라고. 멋진 말이죠. 제일 좋은, 어떻게 보면 선의 가장 종지예요, 걔가. 그래서 달마는 달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세상사 일은 인연에 맡겨놓는다는 게 뭐예요? 수연행이라는 얘기야. 수연행. 보원행, 수연행, 무소구행, 칭법행, 이 중에서 수연행. 그 말했잖아요. 자꾸 인연을 짓지 말고 은혜를 갚으려고 하는 보원행. 은혜를 갚고 인연 따라 살고 바라는 게 없고 무소구행. 그리고 부처님 법에 따라 아주 정확하게 살다가 아주 그냥 달마대사 어찌 이렇게 똑바라진 소리 하고 가셨는지. 그래서 대사는 대사고 선의 종조는 종조더라 이런 얘기야. 라고 세상사에 맡겨 살아간다. 말은 푸념이지만 달마의 이 입사행론에 따라 사는 거죠. 뭐. 푸념하는 것은 이때 경우는 전봉준 장군의 동학농민운동 실패 후 많은 어려움을 겪지요. 왜? 도망 다녀야 되니까. 오늘만은 이 시름을 잊고 싶다. 그래서 또다시 금정산 범어사를 찾았어요. 옆으로 한켠에 있는 빗긴 길가에는 차가운 샘물이 가로질러 흐르고 있어요. 아까 백로주라고 했나는 그 백로주도 그냥 내 한 손바닥에 온다 이런 얘기야. 오래된 거바 위에는 온갖 방초가 오그러져 흐드러지게 그 향기를 내뿜고 있는 좋은 계절이었으니 멀리 보이는 금정산의 푸른 맷불이 비친 범어사 발 아래 녹음을 오고졌고 저 흰 이슬 잔뜩 낀 개공, 아까는 흰 이슬이 백로주를 그냥 흰 이슬이라고 했구만. 흰이 좋다 오냐 흰 이슬.
흰 이슬 잔뜩 낀 계곡 물가도 한 손에 뻗으면 잡힐 듯이. 아까 그랬죠, 산샘물. 그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빨리빨리 가야 돼. 자, 이 손바닥 안에 들어있다. 깨닫고 보면 이 모두가 바로 한바탕 꿈이라지만 아이 또 경호는 역적의 집안은 구적을 매라는 경찰에 쫓기고 있더라는 말이야. 구적이 아니고 삼적이지. 편치 않다. 그러나 스스로를 위로해. 뭐라고? 공연히 실험하지 말라. 왜? 인생은 어차피 일장일춘몽이고 한바탕 꿈이다. 그러고 있는 도승경은 이거 선언의 조실이여. 조선 말기여 근대 선불교의 중흥조다 이런 말이야. 근대 불교가 아니라 근대 선불교죠. 선불교. 중흥조더라. 경언은 이래야 경언은 오랜만에 느껴보는 자부심으로 충만한 마음을 채우다. 다시 전봉준을 떠올리며 허전한 마음으로 그를 부르다가 실현하고 있더라. 봉준아, 봉준아, 어디에 있느냐? 아이고 슬퍼. 끔찍한 일을. 그 다음에 다시 또 판창차원 2절 3절까지 있을까요? 멋있어요. 자, 여기 이제 그러면서 이제 또 경사가 정신을 차리고 우리에게 위대한 중도시를 또 보여주고 있어요. 자, 여기서 또 우리가 잡아야 돼요. 자, 정신 차리고 따라오세요. 갑니다. 통신철일체요. 오 마이 갓. 이것만 이 5글자를 들었을 때 전기가 짜르르 와야 돼요. 통신, 철, 일체. 에이? 환장만 기울라. 한종명 동구하니. 왜 끝이야? 하나가 있어야 되는데. 통신, 철, 일체요. 한종명 동구하니. 하나 빼먹었다, 그지? 2번 썼네. 어찌 끊어 2번 썼어요. 옮길 때 잘못했어. 뒤에 게 없어. 속상하다. 어쩔 수 없지 뭐. 이거를 제가 이제 소설을 써가지고 그거를 PPT로 만들려고 옮겨오는 과정에 이게 뒤에 거를 안 쓰고 앞에 걸 2번 펐네. 에이, 앞에 2번 펐지. 헤이, 어떡하냐. 자, 시에 찾아보면 있어요. 여기까지 관심이 있으신 분은 한번 찾아보세요. 범어사 판상차원이라고 돼 있어. 한 60수 이상에. 통신철일체요. 통신. 온몸에는 통한대. 온몸에 통해요. 뭐가? 일체가 끊어진 상태로 절일체죠. 일체가 끊어진 상태로 온몸에 통한다. 이게 일체가 끊어졌는데 어떻게 통해? 뭐지? 통하고 절하고. 보이시나요? 통하고 절하고. 온몸에는 일체가 끊어진 상태로 통해요. 끊어졌는데 통한다? 뭔 소리지? 환장만기유요. 도리어 만기틀을, 만개의 기틀, 그러니까 온갖 기틀, 일어나는 모든 기틀이 떠돌면서 놀면서 짓게 된다. 돌아온다. 돌아옴을 짓는다 이런 말이에요. 도리어 끊어졌는데 도리어 돌아와. 도리어 온갖 기틀을 지으며 돌아오네. 뭔 소리죠? 온몸에는 일체가 끊어진 상태로 통하는데 도리어 온갖 기틀을 지으면서 돌아오더라 이런 얘기죠. 멋있죠? 한종명 동구요. 한종, 차가운 종소리가 울리고 있어요. 동구 밖에서 차가운 종소리가 들린다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죠? 경호선사가 이 판상차원하고 있는 이 보제로와 좀 멀리 있는 곳에서 종소리가 들린다는 것은 예불소리가 들리겠죠. 그것이 동구밖까지 울려주더라. 그러니까 이게 범어사 예불하는 시간이야. 뭐 딱 말할 것 없이. 아시겠죠? 이 2줄 놓치지 마세요. 통신절일태 환장만기유. 이게 중요한 말이에요. 이 환자가 돌아오다는 게 아니라 도리어야. 도리어. 기트, 이 돌아오는 애를 잘못 썼어요. 이게 제가 쓴 게 아니고 성명장 쓴. 이 환자를 도리어한이라는 걸 모르셔서 그런 거예요. 온몸에는 일체가 끊어져서 통하는데 도리어 뭐를 짓고 있어요? 10,000가지 기틀이 떠돌고 있더란 말이에요. 10,000가지 기틀이 통하는데 유유자적하다. 통한다 유유자적하다. 떠돌고 있더라. 예와 예. 가장 중요한 한 글자는 이거죠. 도리어환이에요. 도리어환.
일체가 끊어진 상태로 통한다. 도리어 유유자적하다. 만 가지 기틀이 떠돌고 있더라. 그래서 돌아오면 하면 안 돼요. 그리고 차가운 종소리가 동구 밖으로 울린다. 자, 2개 써버렸어. 이거 범어사 보절에는 판상 차원하여 삼수의 연작시를 남기지만 병어가 보통 연작서로 삼수를 남긴 시는 이것뿐이 아니라 다른 데도 있어요. 이작시도 있고 삼작시도 연작시를 남기시죠. 온몸에는 일체가 끊어져 통한다. 온몸 일체 끊어져. 경계는 일물을 요달한 경지로서 일체가 끊어져 버렸는데 도리 온갖 기틀을 지으며 돌아오는 중도부리의 실체를 드러내 보이고 있더라. 여기서 돌아온다고 하지 말고 떠돈다라고 해요. 떠돈다. 절대부리의 참 경계는 언제나 모든 분별선상을 여인 절대 경계에서만 세상 보여주고 있더라 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우리가 경계해야 할 것은 뭐냐? 어떤 부분이죠? 분별심을 대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항상 쌍차 쌍조라는 걸 알아야 돼. 내가 말한 그것은 쌍차가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내가 비치면 차단이 이루어져야 돼. 반드시 동시다발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얘기예요. 지금 이것처럼. 쌍으로 이런 얘기야. 차단하고 비치고 차단하고 비치고 보여주고 차단시키고 보여주고 차단. 무슨 말일까요? 내 분별심을 완전하게 없애버리는 거죠. 그게 중도고 그런 상태까지 내 정신 상태를 끌고 갈 수 있다면 그 자리에서 비록 뭐가 보이더라. 삼매에 들을 수 있고 본래 면목의 자리를 내 자리를 찾아가는 거죠. 우리의 흐트러진 우리의 다생두겁으로 살아온 모든 업작 소연수고 그죠? 구업을 녹이는 그러한 완전한 상태가 이르러야 다시 내 본 모습을 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복잡해 보이지만 어떻게 보면 아주 간단됐어요. 왜? 버려 일으키지 마. 정신 똑바로 차리라고. 구할 게 없단 말이야. 구하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저녁 예불을 날리는 차가운 범사 보제로 번정 소리는 저기 동구밖까지 들려. 멀리 중생세계의 동구밖까지 울려 퍼지고 있다라는 것을 경호선사가 지금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중생들아 번정 소리 들어라. 또한 밝은 저 달은 뒤에 안 썼어. 근데 이거 썼나 봐. 밝은 저 달은 다락머리에까지 차오르고 있는 달빛이 휘황찬란한 밤이더라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경호사가 뒤에 또 그 7원인가 5원인가 5원 율시를 썼는데 뒤에 거를 제가 이거를 저기 중복하는 바람에 못했죠. 이게 그거예요. 밝은 저 달은 다락머리에까지 차오르고 있는 달빛이 휘황찬란한 밤이다. 목숨을 건 용맹 정진으로 도달한 대오를 이룬 현지식 경호는 법의 희열 사람들이 중생들이 법의 희열은 맛보려 하지 않고 요 한문이 지금 없어졌어요. 법의 희열을 맛봐야죠. 법의 희열이 뭘까요? 깨친 자만이 누릴 수 있는 희열이겠죠. 대자유 그죠? 법의 희열은 맛보려 하지 않고 자신이 처한 세상사에 얽힌 인연만 앞에 두고 있어요. 눈앞의 것만 가지고 한다 이 말이야. 자신이 처한 세상사에 얽힌 인연을 앞에 두고 무상한 현실에 진짜 무상한 현실인데 부질없이 현실을 도피하는 세계를 꿈꾸고 있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요거는 지금 경호선사가 자신에게 하는 말이에요. 경호선사 중생들한테 하는 게 아니고 왜냐 지금 그 시가 없어서 하지만 이건 100%예요. 뭔 소리? 그러니까 경호선사가 깨친 자가 이런 얘기야. 깨친 자가 법의 희열은 맛보려고 안 해. 뭔 소리인지 아시겠죠? 깨침이고 나발이고 지금 눈앞에 있는 현실이 이 얘기라니까 지금. 법의 희열은 맛보려 하지 않고 자신이 처한 세상에 얽힌 인연의 앞에 어떤 전봉준 장군과 동학농민 찌들찌들해서 전봉준 죽은 거 앞에 두고 이 무상한 현실에 부질없이 현실을 도피하려고 그래. 왜? 백로주라고 했고 도피하는 도교의 이상세계를 꿈꾸고 있더라 이런 얘기예요. 현실 도피 경호선사가 자기 자신이 자기 자신을 너무 잘 알아요. 법의 희열 같은 소리하고 앉아있네. 그러니까 지금 그건 중요하지 않다 이런 얘기야. 영주를 찾아야 나오네. 영주가 아까 그 백로주를 내가 손 안에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안개 낀 그 저기 아까 샘물이지만 경호사가 꿈꾸는 생은 영주예요. 영주가 뭔지 아세요? 도교의 이상향이야. 연주산, 복례산, 사골산, 아니 개골산 뭐 그 있잖아요. 그것처럼 영주를 찾으려고 그래요. 이상향. 무릉도원 영주를 찾으려 애를 쓰는 자신을 바라보고 이 시가 있었으면 좋을 뻔했는데 안타깝지만 어떡하냐고. 그러면서 경호사가 맨 마지막에
영주를 찾으러 애쓰는 자신을 바라봐요. 피하고 싶다 이런 얘기야. 법의 희열은 필요 없고. 그래서 경허선사가 멋지지. 왜? 인간으로서 진짜 이래서 내가 깨쳤다라고 하면서 뭐 아무렇지도 않은 척 원래 깨친 사람은 이래. 이거 다 사기야 사기. 법의 희열은 이미 경서가 깨쳤지만 눈앞에 있는 현실은 어찌할 거나 생각을 해보시라고. 그것을 감당하면서 경사는 영주를 꿈꾸고 있다 이런 말이야. 그리고 이제 더 슬픈 이야기가 나와요. 여기 영주를 찾으려 애를 쓰는 자신을 바라본다. 뭐라고 말해? 영주는 어디예요? 영주는 옛날 신선이 살았다는 동해의 신산. 여기서는 동해라고 하지만 또 이것도 중국에서 비롯된 건데 우리나라에서는 동해를 말하는 거고 신선산이라는 거죠. 동해 신선산으로 그대는 여기서 전봉주를 말하는 것으로 경호는 전봉주를 다시 떠올리고 있어요. 뭐 그대는 지금 어디에 있는가 이렇게 불러요. 슬프지요. 혼자 보제로에 올라가지고 다네. 그리운 그대 홍준아, 일제히 핍박 속에서 농민의 힘으로 일제에 대항하여 태평성대를 이루는 자주독립의 꿈을 이야기하던 그대의 전봉주는 동학농민운동의 실패로 그 찬란한 꿈을 채 펴보지도 못한 채 교수형을 당하고 말았더라. 아이고 슬퍼라. 응? 이 앞에 있었어? 이것도 하나 빼먹었나? 뭐야 이게? 응? 있다. 그대 어디로 갔는가? 이 시에서를 쓰고 있어. 노승경은 홀로 이거 보제로에 올라 다지기 시를 읊조립니다. 쫓기는 신세로 아득히 깊은 시름을 하고 있더라. 그냥 조실로 초대를 해서 오기는 왔는데 속 시끄러. 법의 희열은 맛보지 않고 영주를 찾고 있어. 신선이 사는 동해바다. 그러면서 시름하고 있죠. 그대는 지금 어디에 있는가? 이렇게 외치고 있는 우리 경허선사. 영주는 신선이 사는 땅으로 중국으로부터 그 연원을 찾았는데 중국의 절강성과 요동반도 일대, 한국의 대동강 유역과 서남해안 일대, 일본의 규수 등지로 이어지는 고대 백길이 언제부터 사용되는지 정확히 하느나 중국에서 이어지는 내용이다. 그러나 기록상으로 보면 중국, 한국, 일본을 잇는 첫 항해는 고대 중국의 진나라의 방사였던 서복이라는 사람이 이거를 영주라는 곳을 연결시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대동강 유역, 그 다음에 서해안, 남해안, 일본은 규수지역. 서복이라는 사람은 서불로도 불렀답니다. 서불 아시죠? 서불이 뭐죠? 그 진시황이 불로초 쾌호라는 그건가? 그거죠. 서불로도 불렀는데 불로초를 쾌호라는 진시황의 명을 받아 바다를 건너 먼 나라 땅을 헤맸던 인물이다. 서복은 기원전 219년에 진시황에게 다음과 같은 상소를 했다. 저 멀리 바다 건너 복례산, 방장산, 영주산 나오잖아요. 지금 복례산, 방장산, 영주산 이 삼신산에서 신선이 사는데 동남 돈녀를 데리고 가서 모셔오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지리산, 그지? 그 다음에 금강산, 그 다음에 뭐더라? 한라산, 뭐 이게 방장산, 영주산 이거 삼신산이라고 하잖아요. 동양 돈녀를 데리고 모셔오고자 합니다. 서복은 기원전 219년에서 210년 사이에 두 차례에 걸쳐 불로초를 구하는 여행에 나섰다. 그런데 그 불로초가 뭐였죠? 기껏 해봤자 뭐요? 영지버섯이 불로초였대야. 어쨌든 영지버섯이 불로초야. 진시황은 그에게 5,000명의 수행하가 3,000명의 젊은 남녀를 딸려보냈으니 불로초 하나 구하려고 정말로 기가 막히다. 진시황. 서복이 거느리는 일행은 불로초를 구하러 모두 60척의 배를 나눠 타고 중국을 떠났어. 이때 서복의 출항지를 두고 여러 곳이 주목되고 있는 허베이성, 진왕도와 저장성, 닝보시, 츠시시가 가장 유력하다 하였으나 서복은 기원전 219년 항해를 떠나 9년 동안 각지를 도돌다 진시황이 준 재물을 모두 탕진해버리고 빈손으로 돌아왔는데 제주도에서 구한 불로초를 영지버섯을 갖다 바쳤다고 하더라 라는 전설이 있죠.
자, 일단 여기서 끊도록 하겠습니다.